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문남진입니다. 네,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전달될 내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리코 영양소와 적용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고 또 전문가 수준에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올바른 영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여러 군데서 들을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양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속 내용이 어떻길래 간단하게 먹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게 알려드리면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자주 들으신 내용일 수 있는데, 건강한 신체는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포 교육을 보면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저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토마토 껍질처럼 매끌매끌한 줄 알았는데 세포 표면이 이렇게 털 같은 것이 있더라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현미경이 5,000배 확대해서 20만 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즈인데 세포 하나에 이 털, 섬모 같은 것이 10만 개가 있어야만 정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섬모가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더라. 이 세포 표면에 단백질 위에 이렇게 촉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이렇게 우리 몸 대자연에 있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 중에서 8가지가 이 세포의 털, 즉 촉수, 수용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만드는데 원료더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촉수가 그러면 있으면 분명히 기능이 있을 것인데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살펴보니 이렇게 촉수가 각각의 모양이 다르면서 바이러스가 왔는지 박테리아가 왔는지 아니면 영양이 왔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휴대폰이 선이 없어도 전파를 받듯이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요것은 적군이네 아군이네를 알아차리고 첫째는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적군이거나 아군이거나 하면은 아군은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이 세포 안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겠죠. 적군은 통신을 하면 얘들을 처리할 적절한 면역 세포가 와서 얘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데 이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열리지 않는다고, 즉 생명 현상의 열쇠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섬모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것이 네이처지의 표지로 실리고요, 사이언스지의 표지로 실리고 셀지에도 실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포 표면의 당사슬, 즉 섬모는 곤충의 더듬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제대로 안 생긴, 제대로 못 생긴 세포를 그냥 놔두면 섬모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것은 지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암세포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세계의 아주 유명한 저널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너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네이처지를 보는 사람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을 보면 이러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항체, 1차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은 이 섬모가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감염 작용, 호르몬이나 모든 대사 관계에 제대로 우리 몸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가 하면 이 우리 원래의 세포의 모세포가 줄기세포잖아요. 그 줄기세포도 제대로 자기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제대로 된 세포를 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줄기세포를 형성하는 데도 역시 섬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제대로 된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먹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식품이 글리코 영양소가 만든 그 선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영양이 들어오면 그것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이렇게 새싹처럼 단백질을 바탕으로 해서 새싹처럼 쏙 올라오는 것이 요 과정이 당화 과정인데요. 이런 핵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지체니 소포체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충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테리아를 알아차리는 선모가 필요해 하면 여기서 깎아내립니다. 필요 없는 거는 깎아가지고 떨어져 내리고 또 쭉 만들고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단백질을 알아차리는 그 선모가 필요해 하면은 또 깎아내려서 거기에 필요한 이 단백질에 딱 실려가지고 이렇게 새싹 촉이 올라오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당화 과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유전 질환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싹을 촉을 만드는 것, 선모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말 중요한, 정말 들을 때마다 놀라운,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쩌면 이런 것을 알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서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정말 지난 10년간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6분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셨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이모님 정말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고집도 세고 재력가입니다. 재력가인데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드시라 하면서 이모 이게 이제 노벨상을 탔고 이러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야야 내가 노벨상 탔다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 전부 가짜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네 이모 알겠어요. 계속 아프세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드시니까 지금도 계속 아파요. 아파가지고 뼈주사 맞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똑똑한 사람한테는 이걸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노벨상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아파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제가 아픈데 이야기가 먹혀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결국은 이런 질병들이 생기더라.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데 아군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해서 또는 잠을 쿨쿨 자고 있어서 이러한 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아주 많이 급격하게 병이 많아지고 있는 이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나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혈압이 높다고 그래.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조사를 하니 3분의 1이 고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많아지는데 보면 처음에는 여자가 좀 많은 것 같더니 남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이 그래프는 점점 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고혈압 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모든 병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1위가 심혈관 질환계, 그러니까는 고혈압이든지 이러한 문제로 생기는 것이 전 세계 사망 인구 원인 1위인데 우리나라는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지금 빠르게 이 좋지 않은 것에 빠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또 여성들이 미국의 경우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완경기, 폐경기의 사망 원인이 56%가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해요. 이 완경기는 폐경기인데 폐경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완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활하지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에 대해서 이 환자혁명을 쓴 조향경이라는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고혈압은 증상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수치가 높으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자 하고 약을 주는데 그 약은 고혈압이 왜 생깁니까? 혈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찌꺼기에 달라붙고 결국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려니 힘이 들어서 세게 치니까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이런 병이 생기는 건데, 지금 수치만 낮춰주면, 즉 혈관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장을 약하게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혈액이 많으니까 혈액을 좀 이뇨제를 해가지고 양을 줄이면 힘이 약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만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진단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계속 추가로 진단을 받아서 숫자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고혈압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방법이냐 하면 결국은 약물요법이나 식사, 운동, 음주량 줄이고 금연, 체중 조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혈압약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다 알다시피 특별한 방법이 없는 이상은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은 먹기 무서워서 나는 지금 조금 늦게 먹을래 하고 또 자기 임의대로 조절도 하는데, 아무튼 평생 먹는다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저는 많이 해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혈관하고 직결되죠. 그래서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심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1분이 걸려요. 우리 혈액이. 그러니까 이 온몸을 돌아다니고 1분 만에 돌아오자니 얼마나 과속을 하겠어요. 혈관 안에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강력하게 달리니 혈관을 툭툭 치면서 얼마나 세게 치면서 다니겠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글리코 영양소거든요. 지금 이제 혈관을 보면 지구의 2바퀴 반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모세혈관의 길이는 0.5mm예요. 5mm도 아니고 0.5mm인데 그 사이를 혈액이 보통 1초 이내에 통과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혈액이 통과하는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영양 모든 것이 다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면서 산소와 영양은 조직에 주고 조직에 있는 노폐물은 받아들이는 것이 1초 만에 싹 통과하면서 조직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지는 주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시간 내에 이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혈관에서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통로가 좁으니까 적혈구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얼마나 우리 사이좋게 몸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지만, 혈관이 자기가 확장시켜주면 이 적혈구 같은 것은 와가지고 뻣뻣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구부려가지고 그 속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 적혈구의 표면에도 이런 선모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적혈구들이 혈관을 통과할 때 그렇게 박치기를 세게 하고 지나가는데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선모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에 이걸 보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살 500g이 증가하면 혈관이 3kg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정말 재기 싫거든요. 가끔 한 번씩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500g이 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500g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인데, 이제 보니까 혈관이 3kg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0g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걸 또 하면서 또 몸무게를 재보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쫄이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슬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혈구가 지나가면서 혈관을 탁탁 치면서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선모가 많이 있으면 얘가 이 적혈구하고 서로 부딪히지만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을 치지를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질 않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혈관벽이 상처가 나 있을 때는 얘들이 치는 것 때문에도 혈액이 지나가면서 치는 것 때문에도 상처가 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얘는 적혈구 너는 지금 어디 상처가 났으니까 어디로 가라, 백혈구는 어디로 가라, 기름 찌꺼기 있으니까 빨리 녹이는 거 와라, 이런 역할들을 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없으면 얘들이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이 통로는 좁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것이 생기고, 여기에 달라붙는 것들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생긴다. 그렇지 않고 이 선모가 많으면 얘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해주고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해서 서로가 부드럽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혈관에 당사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 하면, 혈관 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사슬인데, 그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되느냐, 자기가 내가 뭘 먹었나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무성하던 것이 패스트푸드를 먹었더니 8시간 만에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식사로는, 지금 우리의 일반 식사로는 이제 이게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식품,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그 식품을 먹을 때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관 질환을 예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돼가지고 혈관이 염증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내비게이션을 역할을 하는 손모도 없고 하면은 찌꺼기들이 자꾸 달라붙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맑게 적혈구들이 잘 돌아다니고, 적혈구뿐만 아니죠. 우리 혈액에는 영양도, 내가 먹은 모든 영양이 곳곳에 가야 되니까 영양도 있을 것이고, 또 버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산소도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또 세포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돌아다닐 때 아주 맑은 물에 잘 돌아다녀도 그 시속 200km 가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름 찌꺼기, 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잘 통과 못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처음 이렇게 아주 고르게 잘 지나가던 것들이 혈관병이 두꺼워지면서 제대로 잘 붙지 못하고, 아니 잘 다니지 못하고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이 심장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슴이,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근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보면 전부 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등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제 후배도 남편이 외과 의사였는데 점심 먹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소화제 먹고 좀 쉬었다가 나 진료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내가 별거 안 먹었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소화제를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영원히 잠이 들어버려요. 가서 깨우니까, 안 깨니까 119 불러봤자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슴이 뭐 쥐어짜듯이 아파요, 이런 말은 거의 제가 못 들어봤어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 그냥 조금 이상해요 해가지고 미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증상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이제 촬영을 해보죠.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을 싸고 있는 관처럼 싸고 있는데, 심장에 영양을 줘야 되고 산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목숨과 직결되잖아요. 그러한 동맥을 조영제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막힌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통과될 때는 이랬는데 찌꺼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점점 이제 이 통로를 막아버리고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압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혈액 찌꺼기 같은 것이 모이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좁아지면 이제 그 다음 치료로서는 병원에서는 스텐트를 넣는다고 합니다. 다른 걸 뭐 특별히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찌꺼기가 고인 혈관에 혈관에 이렇게 모나미 볼펜의 스프링처럼 그렇게 된 것을 풍선을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쪼그려 넣는 것을 혈관에 넣어가지고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이 스프링이 펼쳐지면서 혈관이 좁아졌던 것이 넓혀지죠. 그러면 풍선을 꺼내고 이것은 거기다 이제 그대로 유치를 해 놓는데, 문제는 이걸 여기 부분을 혈관을 확장시켜 줬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찌꺼기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찌꺼기가 안 만들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찌꺼기에 있는 걸 혈관을 확장만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80% 이상이 재발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남은 그러면 20%는 뭐고 20%는 이제 병원에 올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거나 그 다음에는 잘 모르거나.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현대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해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피부가 가보세요. 막 약 하나만 먹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왜 두드러기가 났을까? 왜 압력이 높아졌을까를 생각은 하죠. 그냥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증상이라도 없애주니까 병원에 가서 두드러기가 쏙 들어가면 아이고 그 병원 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타난, 즉 다시 말해서 나무가 가지가 썩어 들어가면 뿌리를 손을 봐줘야 되지 그 가지만 전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도 세포가 고장이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임시로 증상만 없애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이 저널 자마지에 뭐라고 했냐면, 현대의학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바닥에 물이 철철 새면 간호사 의사는 바닥만 닦는 형국이 현대의학이다. 그러니까 즉 증상만 감소시킨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쭉 늘어놓으면 또 윤리적으로 뭐 안 맞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게 우리 이제 통합의학이라 이러면 의사들이 관여를 하지만요, 저희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는 방법인데, 우리 몸은 순환계니 근육계니 비뇨기니 이 모든 시스템이 모여가지고 인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골라가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소화가 안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 또 뭐 열이 나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열이 왜 나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 아픈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먹는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거니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먹어주면 되는 너무 쉬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 안에서는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제가 터치했던 분 중에서 몇 건만 이제 주르륵 적은 게 아니라 제목만 쳐가지고 왔는데, 갑상선 기능과 신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갑상선 기능은 정말 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갑상선에 보내는 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아니면은 갑상선을 분비하는 것,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피곤하고 살은 자꾸 빠지고 먹어도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최모라는 분은 노래하시는 분인데, 이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 두 분 다 병원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제 약을 드시니까 수치로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살이 너무 빠지고 배에 힘이 없어서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세 사람을 만들어 드렸죠. 이 두 분도. 이분은 장모라는 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뭐 늘 피곤하다 하다가 이제 막 일을 해도 너무 재미있고 힘도 안 들고 잠도 잘 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막 가면 막 밥을 막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퍼가지고 줍니다.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본인들이 고마워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뇌하수체 상실.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뇌하수체에서는 보관 창고거든요. 거기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뿌려줘야 될 거, 매일 뿌려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서 뿌리는데, 뇌하수체가 커졌다고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술했다고 제가 좀 잔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 약을 먹고 하니까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 사람이 자꾸 부어요. 붓고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잠을 자도 잠을 막 제대로 깨지도 않고 너무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이 클린을 시켰죠. 클린을 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고 몸도 아주 라인도 예뻐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 이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40대 중반에 크론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빼짝 말라 들어가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는 해둬야 돼. 이 크론 병이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요 수술을 했어요. 장을 염증이 있으니까 요만큼 잘라내자 그랬는데 또 생겼어. 그러니까 또 잘라냈어. 한 대여섯 번 잘라내면 아 이거 자르는 게 아니구나. 이 크론이라는 사람이 크론 병을 진단한 그때에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술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곳에 염증이 자꾸 번지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 이제 뭐 항생제를 쓴다든지 소염제를 쓴다든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대변이나 이제 뭐 완전히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대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 이제 숨만 크게 쉬어도 나오고. 그 이제 이런 분들은 근육도 많이 소실해가지고 이제 그 관력근도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재채기는 정말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으면 옷도 기저귀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힘들었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클린을 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몸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살도 붓고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너무 저한테 난 항상 감사하다는 속으로 내 메나테크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콜레스테롤 혈증과 우울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넘게를 병원에 다니는데 저도 병원에 있을 때는 콜레스테롤에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콜레스테롤이 9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뭐 제가 관심 없었으니까 못 들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서 이제 계속 약을 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병원에서는 조심하시라 얘기하면 자기는 뭐 치료해 주면 될 건데 자기가 치료 못하면서 환자한테 조심하라 하니까 이제 환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뭘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우울하고 조심하라 하니 불안하긴 불안하고 근데 이제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힘들게 일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꾹꾹 눌러놨던 것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때만 나중에 이제 제가 원래는 남편하고 아는 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을 하고 나는데 이분도 완벽하게 새 몸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900이나 됐던 사람이 150 얼마가 돼요. 아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검사하러 가니까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 뭔가요 먹었는갑다 이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울이 올 수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담낭암과 클린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클린을 시키고 나면 유지식도 참 중요한 것이 이분은 의대 교수였는데 담낭암이었어요. 저한테 저가 케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부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갔는데 이제 막 득 제끼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똑바로 앉으시라고 나는 지금 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양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움찔하면서 들었어요. 듣고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고혈압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막 변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싸게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야 될 건데 그랬는데 이분이 몸이 막 좋아지니까 잘난 또 의사 선생님들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좋아지니까 예전에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개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치료하는 그 병원에 이번에 몰래 살짝 나가가지고 개고기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드시고 나니까 너무 이제 평소에 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찌그찌그 하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이 부인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가자 그러더래요. 병원에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나갔대요. 한 번 더 나가서 먹고 난 뒤에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복수가 채이고 이제 막 몸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이 담낭암 환자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 클린하고 난 뒤에도 유지를 우리가 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를 못하고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혈압, 당뇨, 뭐 갑상선도 마찬가지인데 수치로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속임수예요.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당뇨, 어떤 분은 나 당뇨 약 먹고 지금 뭐 105 정상이야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시간이 가면 점점 약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눈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해서 혈액 투석을 하거나
요즘 보세요. 혈액투석 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전에는 혈액투석 병원만 따로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창 병원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나 또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수치가 다운이 됐으면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이제 모임이 안 나와서 제가 왜 안 나오시냐 했더만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하면서 그 제가 갔더니만은 나는 혈관이 터질 때도 정상이었어요 하면서 성질을 내가 터지겠나 내보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조금 이 단련된게서 아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속으로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때 뭐 해라 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왜냐하면 이거를 강의를 들은 분이기 때문에 드시라 했는데 안 드셨거든요. 그러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드시고 이제 문제는 반만 해결됐는데 이제 더 이상 계속 안 드시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거나 가족들한테 말씀하실 때 수치로 정상이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수치로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안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상 아니다 딱 잘라 말하면 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모두 다 제가 클린을 시켰어요. 클린을 시켜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결 방안은 최고와 최상의 만남이 클린인 거예요. 클린이라 하면은 이 제품이 이 선모를 만드는 이 식품이 들어가야 얘를 만들고 얘가 일을 해야만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지 그 모든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결국 최상의 필수 식품이 이러한 좋은 영양소를 같이 먹더라도 얘가 없으면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도요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독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칼슘이 지가 일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어깨에 뭐 이 공간이 많았던가 봐요. 여기 달라붙어 병원에 가니까 석회가 꼈다. 석회가 왜 끼지? 가만히 생각해 칼슘이 자꾸 눌어 붙어가지고 이제 근데 얘가 칼슘이 다른 데서 일해야 될 건데 지가 이제 가다가 이제 널찍한 데 있으니까 이 달라붙은 거예요. 달라붙었는데 아무도 여기 오지 마라 소리를 안 하는 이 선모가 없어요. 감독이 없었다 보니까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독소로서 일하는 거예요. 영양도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린이란 비움과 체험을 통해서 즉 독소는 비워주고 영양을 채워줘서 내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하면 내 몸이 정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선모를 만드는 것이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인데요.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선모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선모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모가 우리 몸에 있는 악성 물질, 미세 플라스틱, 뭐 미세먼지, 중금속, 방사능 같은 것을 몸에 들어오면 전부 터치, 얘는 적군이네. 전부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모를 만드는 엠브로토즈가 하는 이 기능이고요. 그래서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 대화 기능, 인지, 면역, 소화 기능 등에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차트에 나오면 모든 강아지, 모든 금붕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포를 가진 동물은 다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러한 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전 세계의 600여 가지 식물을 조사해서 이러한 식물에서 이러한 제품을 성분을 추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네 목숨은 그보다 훨씬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엄마가 이제 아이고 이래 비싼 걸 계속 보내가 되겠나 내가 약간 보내줄게 엄마가 계산을 철저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을 이제 안 주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을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그래 이게 이래 비싸나 이래서 제가 엄마 원래 그보다 더 비싸거든. 그런데 엄마 몸은 그보다 더 비싸거든 이러니까 감동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클린을 시키는데 클린이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이 저도 가끔 가다가 나는 뭐 그렇게 먹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살도 안 빠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모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빈혈이 있는 분, 빈혈이 그야말로 혈액이 적혈구가 구석구석에 가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빈혈이 있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제대로 빨리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호르몬 부족이 있는 분, 역시 호르몬도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기능을 하는데 그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이 충분치 못해. 호르몬이 부족하면 수면이 충분치 못하고, 수면이 충분치 못하면 내 몸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클린을 하기보다는 전 단계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클린을 하니까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훨씬 효과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아마 해보시고 계실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스터 챌린지 13 시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이 자꾸 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이어트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했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다이어트 실패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챌린지, 마스터 챌린지는 다이어트 식품이냐?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나오지만,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요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지만 항상성이 깨어지는 이유가 이러한 요요라든지 인체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의사는 호르몬을 내분비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인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게 칼로리보다 호르몬에 신경을 쓰라 이 얘기를 하는데, 호르몬뿐만이 아니죠. 우리 몸에 비만이 오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에요. 지방에 있는 독소예요. 우리 독소가 우리 몸의 안전장치로 지방이 독소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빼주면 지방은 절로 자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소를 알아차리는 것이 뭐가 하는 일이냐?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엠브로토즈 라이프.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이렇게 선모를 만들어 가지고 독소를 알아차리면, 독소를 내보내면 지방은 절로 빠질 건데, 일반 다이어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단백질, 지방, 물을 쭉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다시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 이전에 이 사람이 굶기더라 싶어가지고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로 독소를 인지해서 배출을 하고 나면 독소가 많이 없으니까 지방이 다시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차트인데, 이 다이어트를 얘기할 때 다이어트가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빼주면 다이어트는 절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 최상의 제품을, 이 모든 항산화제나 지방, 오메가3나 모든 것을 정말 제대로 제 기능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리코 영양소가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하도록 선물을 많이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이 챌린지를 말씀하고 계실 건데, 아이고 이거 먹기 힘들어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뭐 먹다가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전해드리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도록 이론만, 원리만 이해를 시키면 본인들이 열심히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성공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 트루 시스템, 트레스 시스템은 삶을 변화시켜주는 혁신적인 다이어트 시스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신체가 좋아지면 라이프스타일이 좋아지고, 그럴 때에 진정한 웰니스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또 우리가 시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간단하게 먹어주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이웃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오늘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